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영상 속 다육이들은 레드 티아라, 그리고 파르마, 영상 후반에는 디프락댄스라는 다육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드 티아라 같은 경우는 제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한참 동안 레드 티아라도 고생도 하고 저도 또 마음고생하고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뿌리를 뽑아봤더니 제대로 뿌리가 잘 내렸고 큰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제 키울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르마는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로 살짝이 남겨주고 가신 다육입니다. 이쁜 화분 그리고 큰 화분에 옮겨 심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착한 다육 사장님한테 제가 억지로 뺏어왔던 아이인데요. 디프락댄스.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사장님도 보시고 침을 꿀꺽 삼킨 아이입니다. 디프락댄스 아주 흔하지 않은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게 성장해서 또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좋은 이야기들 또 몇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서 소개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첫 이름. 저는 평생을 암 연구에 헌신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만났고 많은 환자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제 남편도 있습니다. 저는 암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루는 이 질병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저는 암에 대해 이 사회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저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겪는 비극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죽음을 마주하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의사인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신약 개발 기사, 쏟아지는 연구 발표들. 그런데도 암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의학은, 이 사회는 암 환자의 고통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에 관해 이야기하고 지금 암 연구가 가진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암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비극이고 환자의 가족들을 비탄에 빠뜨리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우리는 암에 대해 더 빨리,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와 조기 예방, 그것을 위한 사회적, 과학적, 의학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암이 모두 퍼진 상태에서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치료보다 더 빨리 암을 찾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재의 암 치료는 마지막 암세포를 찾느라 시간을 쏟고 환자는 이 과정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포가 아니라 첫 번째 세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암이 악성세포로 자라기 전 첫 번째 세포를 찾을 수 있다면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따뜻한 하루 편지를 작업하면서 저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님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장애가 있는 가난한 남편과 결혼해서 세 형제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암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암이 말기쯤 되었을 때 어머님은 거의 활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누워 계셨는데 가난한 형편에 간병인을 둘 수도 없었기에 저희 형제는 돌아가며 어머님의 대소변을 치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이었다 해도 그때는 왜 그리 그게 싫어서 짜증을 냈는지, 투병 중인 어머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35년도 훨씬 지난 그 시절에는 암은 치료하기도 힘들었고 치료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암은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고통과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암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미리 알아야 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댓글을 정성껏 남겨주시는 가족님 중 20명을 선정하여 아마존 스미소니언 선정 2019년 최고의 과학책 퍼스트셀 죽음을 이기는 첫 이름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네, 오늘의 첫 이야기는 따뜻한 하루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참여하셔서 또 좋은 도서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란에 제가 이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남길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성스럽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내 최고의 인생작은 아내입니다.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10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린 그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가 된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촬영 중에 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촬영장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빈소는 집에서도 가까웠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인이 있는 날 비록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사실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실 때 며느리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처음 인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이 아이가 첫째고요. 얘는 둘째예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처음 손주를 본 아버지. 아버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은 아내는 발인이 끝난 저녁에 이 사람도 마음은 가고 싶을 텐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그는 바로 배우 성동일입니다. 성동일은 과거 방송을 통해 힘든 시절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최고의 인생작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쓸쓸한 뒷모습만 봐도 평소보다 잦아진 한숨만 들어도 다 압니다. 지친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한 사람, 그녀가 아내입니다. 그가 남편입니다. 오늘의 명언, 부부란 둘이 서로 반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 반고흐.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하루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가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아이가 디프락 댄스인데요. 보랏빛이 그리고 특이하게 생겨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또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듣기에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책주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